서로 다른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총 4개의 교각이 생기면서 이 4개의 교각을 두 쌍으로 묶어볼 수 있는데 마주보는 2개의 쌍의 각들로 묶어볼 수 있고요. 이들의 각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 이걸 막곡지각이라고 불러요. 막곡지각을 찾으려면 항상 아무리 복잡한 상황도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를 찾으면 되고요. 그렇게 만날 때를 찾을 때마다 몇 쌍의 막곡지각이 생겨요? 두 쌍의 막곡지각이 생겨요. 그러면 직선 3개가 한 점에서 만났어. 이랬을 때 생기는 막곡지각의 쌍의 개수는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다섯 쌍, 여섯 쌍, 뭐 이렇게 셀 건데, 됐죠? 이렇게 셀 수 있는데 직선 4개가 한 점에서 만났을 때부터 헷갈려. 못 세요. 그죠? 10개면 어떡할 건데? 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우리가 수학적인 사고 개념 갖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고 모든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났다라면 직선이 3개라면 직선 2개씩 짝지어주면 좋겠다. 그러면 직선을 2개씩 짝지으면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찾은 거니까 그 하나마다 막곡지각이 몇 쌍씩 생긴다고? 2쌍씩 생긴다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자 이거죠. 그죠? 기본적인 걸 가지고 복잡한 걸 해결해 버리자 이거야. 그럼 이제 직선 2개씩 짝짓는 행위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특별한 방법은 배고파 죽겠는데 있는데 지금은 안 해요. 2학년 2학기 과정에서 할 겁니다. 오케이? 그때까지는 세는 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왜냐면 그것도 할 줄 알아야 되거든. 세는 것도. 됐죠? 짝짓기 하는 것도 할 줄 아셔야 돼요. 3개면 2개씩 짝질 거면 얘를 중복되지 않도록 빠짐없이 짝짓기 하는 방법. 하나를 고정시키고요. 나머지를 변화시키면 돼요. 그럼 고정시킨 거에 대한 얘기 다 했잖아. 그러면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 하나를 또다시 고정시키고 그 다음 나머지를 변화시키면 돼요. 그러면 셀 수 있는 거 다 셌다가 나오는 거죠. 4개면 그죠? 하나를 고정시키고요. 나머지를 변화시키라고요. 얘 고정시킨 거 다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 거 하나를 고정시키고 얘는 제외시켜 놓고 봐도 돼요. 그럼 그 다음 것들을 또다시 변화시키라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고정시키고 변화시키는 걸 보면 중복되지 않고 빠짐없이 짝짓기를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야. 눈으로 봐서 한 거와 내가 스스로 하는 건 달라요. 내가 문제풀이를 해드린 건 해보라고 해드린 거지 하지 말라고 해드린 게 아니에요. 혼자 하기 힘들고 오래 걸리니까 내가 풀이해드린 걸 밑바탕으로 본인들이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해보셔야 돼. 안 해보면 안 늘어. 됐습니까? 내가 한 거와 남이 한 걸 보는 건 다릅니다. 그러면 각각 짝지은 거에 대해서 몇 쌍씩 생긴다고요, 막곡지가? 2쌍씩 생겨요. 그럼 이 개수에 곱하기 2만 하면 막곡지각의 쌍의 개수 찾는 거겠죠? 자, 얘 이제 할게요. 6개의 직선이래요. 그러면 직선의 이름을 A, B, C, D, E 하나, 둘, 셋, 넷, 다섯, F 6개 이렇게 할게요. 이름을 이렇게 매겼고요. 2개씩 짝짓기만 하면 돼요. A와 B 짝짓고 A와 C 짝짓고 A와 D 짝짓고 A와 E 짝짓고 A와 F 짝짓고 다 했죠? A를 고정시킨 거. 이제 B를 고정시킬 거고요. A는 제외시켜도 되겠죠.
A랑 짝진 건 다 했으니까. 그쵸? 그러면 C랑 짝짓고 D랑 짝짓고 E랑 짝짓고 F랑 짝짓고겠죠. 자, B를 고정시킨 거 다 했죠. 그쵸? 이번엔 C를 고정시킬 거야. D 짝짓고 E 짝짓고 F 짝짓고 C까지 다 했어. 이제 D죠. 이제 2죠. 몇 개야?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 11, 12, 13, 14, 15개당 몇 개씩? 2쌍씩. 총 30쌍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다음 1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직선이 한 점 O에서 만난대요. 직선을 좀 그립시다. C, D, E, F. 아 진짜 배고파 나. G, H. 드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그냥 배고프다. 선생님 거기다 먹고 왔어요. 아 아니요. 나 살찔까봐 안 먹어. 그래서 배고프다니까. 지금 나 살 빼야 돼서. 자, 각 AOC 대 각 COB가 1대 2이고요. 각 AOE는 5배 각 COE와 같고요. 각 EOB는 3배의 각 EOG와 같대요. 이럴 때 각 HOD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주어지면 무조건 B를 알려준 걸로 생각하시라고요. 그래서 각 AOE 대 각 COE는 5대 1이구나 이런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각 EOB 대 각 EOG의 B는 3대 1이구나 이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B가 주어졌으니까 똑같은 문자를 곱한 걸로 표현하면 실제 길이라고 봐도 전혀 상관없다고요. B가 주어진 애들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이러면 조금 시간이 조금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흘러간다고요. 그런 다음에 시간을 줄이세요. 됐나요? 그럼 일단 이제 각의 크기를 표현할 거야. 각 AOC와 COB예요. AOC가 A일 때 COB가 2의 1이에요. 몇 도인지 나오겠네? 60도네, 60도. 그쵸? 뭐 일단 그렇다 치고 이번에 색깔 바꿔가면서 합시다. 각 AOE 대 COE가 각 AOE의 요만큼의 각의 크기가 OB만큼일 때 COE 이만큼의 각의 크기가 B래요. 뭐 그렇다 칩시다. 다음에 이번에 각 EOB 대 EOG EOB 얘가 3C만큼일 때 EOG 얘의 B가 C만큼이래요. 되지 않아? 이제 얘를 각도로 바꿀게요. 60도고요. 120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게 B고 얘가 4B가 될 거야. 일단 요각을 몰라서 이야기하기 힘든데
120도를 3으로 나누면 되겠네. 아닌가? 아, 이만큼이 120도구나. 그러면 요렇게 갈까? 요렇게. 그러면 B 더하기 C 더하기 3C가 아니다. B 더하기 4C가 120도인가요? 잠깐만. 이거 맞죠 지금? 표현? 이거보다 B를 먼저 찾으면 되겠다. 4B가 60도죠. 요거 찾으면 되네. 그럼 B는 얼마야? 15도인가요? 네. 그죠? 그러면 B가 15도야. 그럼 얘가 15도 뺐으니까 얘가 105도네요. 그쵸? 그러니까 105도를 3으로 나눈 게 C의 크기네요. 그쵸? 3, 3은 9, 3, 5, 15, 35도. 그쵸? 얘가 35도. 그랬을 때 HOD의 크기 구하래요. HOD. 이만큼의 각의 크기 구하래요. 그럼 이만큼의 각의 크기 구할 거니까 15도와 35도를 더하면 되네요. 50도가 답이겠네요. 됐을까요? 그 얘가 딱히 어떤 풀이가 존재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바라보는 방법 갖고 그냥 바라본다죠. 저걸 그냥 익히시면 돼요. 저거 갖고 생각하는 연습을 하시고. 그죠? 눈으로 하는 거와 손으로 하는 건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오케이? 그렇지 지우야? 지우야? 이제 14쪽이 결국은 최고 수준이네요. 최고 수준은 원래 해주려고 했던 부분이라. 그럼 2번과 3번은 안 해도 돼요? 네. 그럼 1, 4, 5, 6만 하면 돼요? 네. 혹시 2번과 3번 해야 된다? 괜찮아요. 다른 분? 2번과 3번 해야 된다. 혹시나 해야 되면 또다시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다시. 모르는데 질문 안 하는 걸 혼납니다. 오케이? 질문하세요. 주변 친구들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모르는 게 모르는 거야. 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최대한 빨리 아는 게 좋죠. 그죠? 됐습니까? 모르는 거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모르면 알고 가시고요. 알게 됐으면 연습을 해야 더 알게 돼요. 오케이? 그 연습까지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내가 뭐라고 해. 모르는데 질문 안 하는 거, 알았는데 연습 안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뭐라고 해요. 그걸 정말 안 하는 학생이 해야 돼요. 그거 말고는 질문한다고 뭐라 안 합니다. 이건 뭐라고 해. 지가 해야 될 건 안 하는데 질문만 하는 애. 알려고 안 하고 연습 안 하고 그냥 모른다고만 해. 그건 뭐라고 해요. 오케이? 1번. 평면 위에 서로 다른 5개의 직선이 있다. 이 직선들이 겹치지 않고,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고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개수가 될 수 없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시온데 만들어 보란 얘기죠. 그죠? 직선 5개를 다 써야 되는 경우고요. 그죠? 그럼 직선 5개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다. 그죠? 그럼 교점이 몇 개인 거야? 1개인 거예요. 다음에 2개인 거 만들 수 있을까? 직선 5개로 교점 2개만 생기게 일치하지 않게. 그거는 없다.
왜? 못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는 거 생각해봐. 이렇게 하나, 둘, 셋 하고 옆에 하나, 두 개.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하나, 둘, 세 개 하고 옆에다가 이렇게 두 개? 여긴 연장 안 해? 네. 직선이라니까요? 됐을까요? 그럼 세 개는? 못해요. 세 개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네 개는? 이렇게 만들 수 있더라. 다섯 개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더라. 여섯 개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더라. 일곱 개는?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건데 실은 직선이 직선이야. 끝이 없는 애들 얘기하는 겁니다. 여덟 개는? 될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여기 만나지 않게. 얘는 그냥 이 정도 풀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각 AOD와 각 BOE의 B를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죠? 그죠? 근데 얘를 봤더니 A 대 B가 B 대 C와 같고 B 대 C가 C 대 D와 같고 C 대 D가 3 대 2와 같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씩 해봅시다. 각 C 대 각 D는 3A 대 2A로 볼 수 있죠? 실제 값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다. 그렇다. 각 B 대 각 C는 3A 대 실제니까 그러니까 얘가 3A인 거잖아. 실제 값. 그죠? 됐나요? 잠깐만 문제 좀 고민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C를 3A라는 크기로 그냥 봐버리겠다 이거야. 근데 얘가 몇 대 몇이라고요? 3 대 2라고요 다시. 그쵸?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봅시다. B로 갑시다. 다시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각 A 대 각 B를 3C 대 2C로 봅시다. B가 모두 똑같다고 했으니까. 됐죠? 요렇게는 해놓고 한 문자 가지고 표현해 버릴 거야. 잘 봐요. 같은 애잖아. 맞죠? 실제 값이라고 봐버린 거잖아. 같은 애잖아. 그러니까 A와 B, 즉 3A와 2B가 같다라고 봐버릴 거예요. 그러면 B라는 애는 2분의 3A와 어떻다? 같다라고 봐버리면 돼요. 그래서 얘를 바꿀 거야. B 대신에 2분의 3A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2분의 9 대 2분의 6으로 바꿔볼 거예요. 3인가요 그냥? 다 A예요. 될까요? 여기까지.
그럼 이번엔 얘와 얘가 어떻다?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와 얘가 같다라고 봐버릴 거예요. 2분의 9a와 3c가 같다라고 봐버릴 거예요. 그래서 c를 a에 관한 식으로 바꿔볼 거예요. 즉 2분의 3a로 바꿔볼 거라고요. 될까요? 그럼 여기 c를 c 대신에 2분의 3a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2분의 9a가 되고요. 3a가 또다시 되네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거. 그럼 이제 A, B, C, D를요. A 갖고 표현 다 한 거예요. 실제 값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A를 2분의 9A로 여기 A 썼구나. 요 A랑 요 A랑 달라요. 그래서 2분의 9A만큼의 크기로 볼 거고요. B를 B가 얘지 3A만큼으로 볼 거고요. C를 3A만큼으로 볼 거고요. D를 2A만큼으로 볼 거고요. 얘들을 싹 더한 게 몇 도다? 180도이다. 가지고 A를 찾을 거예요. 그러면 6, 8A 더하기 2분의 9A 2분의 16 2분의 16 더하기 9 25인가요? 맞나요? 그럼 A는 360 나누기 25네요. 60밖에 복잡해? 해? 그럼 5로 나누면 5분의 7, 5, 35, 5, 20 이건가요? 네. 나 틀린 거 없죠? 네. 혹시 여기서 뭔가 이상하면 여기서 틀린 거겠지 뭐. 이건 좀 이따 다시 살펴봅시다. 혹시 틀리면. 이제 AOD와 BOE의 B를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AOD. 이거 필요 없네. AOD의 각 AOD는요. D 대 각 BOE를 먼저 구할 거예요. 그럼 각 AOD는 2분의 9 더하기 6A예요. 각 BOE는 이거 여기가 2죠. BOE는 8A예요. 그쵸? A, B 의미 없지 뭐. 그래서 간단한 자연수의 B로 나타내면 일단 2를 곱할까? 9 더하기 12 대 8이 16이고요. 다시 B로 나타내면 21 대 16이 되고요. 그죠? 이랬을 때 안에 2개 곱한 거와 밖에 2개 곱한 건 같으니 16 곱하기 각 AOD는 21 곱하기 각 BOE와 같고요. 그러면 각 AOD는 16분의 21 곱하기 각 BOE와 같다 해서 K는 16분의 21이 되는데 뭔가 틀렸다. 뭐가 틀렸을까? 그럼 여기서 틀렸다란 얘기는 잠깐만요. 2배 16 21 73 21 4 이쯤에서 뭔가 틀렸다는 얘기고 3대2 3대2 3대2고 C 대 D C가 같고 (3A와 2B가) 같고 B는 2분의 3A고 그래서 2분의 3A를 넣으면 2분의 9A 2분의 3A를 넣으면 3A 다음에 B가 같아 30B와 2C가 같아 3B와 2C가 같은데 내가 3C가 같다 했구나. 그죠? 과정은 틀린 게 없어요. 계산이 이게 틀린 거야.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하면 되죠 뭐. 그쵸? 얘와 얘가 같다니까 얘와 얘가 같다 해요. 그러면 얘와 얘가 같다 보면 되죠.
그죠? 이거고요. C는 그럼 4분의 9와 같다네요. 그쵸? 그러면 얘가 바뀌죠. C가 4분의 9 A와 같다니까 4분의 얼마야? 27 A 대 2분의 9 A가 되네요. 그쵸? 그럼 이거 어차피 필요 없었고요. A가 4분의 27 A만큼이고 B가 2분의 9 A만큼이고 C가 3A만큼이고 이거 맞구나. D가 2A만큼이고 여기에서 각 AOD 대 각 BOE를 그냥 먼저 구해버려도 좋다. AOD는 4분의 27 더하기 2분의 9 더하기 3A만큼이고요. BOE는 2분의 9 더하기 3 더하기 2만큼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가장 간단한 비로 나타낼 거니까 그냥 모두 다 4를 곱했다고 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자 이거죠. 그쵸? 그럼 27에 18에 3, 4, 12 대 18에 5, 4, 20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럼 다 더해보면 57대 38이고요. 이제 나눌 거 나눕시다. 안 되나? 싫어. 19로 되나요? 98 되네. 그죠? 되지? 그럼 얘 대 얘야. 그죠? 그러면 이제 두 배의 각 AOD는 세 배의 각 BOE랑 같으니 각 AOD는 2분의 3배의 각 BOE랑 같다 해서 K의 값은 2분의 3과 같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됐을까요? 네. 잘 모르겠어도 해보세요. 해보는 거 해보지 않은 거 완전히 다릅니다. 네. 오케이? 진짜야. 네. 지금 당장 한 방에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이해될 때까지 바라보란 얘기입니다. 될 때까지 해야 돼. 그게 공부야. 네. 본인들이 천재는 아니잖아. 나도 천재는 아니고. 난 안 되는 거 될 때까지 보거든. 본인들은. 그죠? 공부는 될 때까지 보는 게 공부입니다. 10번, 12번 이게 아니야. 안 되는 건 될 때까지 보는 거고 그럼 내가 되는 걸 다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 맞죠? 그래서 선택해서 봐야 되는데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을 그렇게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공부입니다. 공부법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야. 개념이 왜 만들어지는지는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개념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는 걸 하셔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야. 5번 누가 자꾸 이렇게 연락하는 거야? 날씨요.
5번 다음 그림과 같이 직선을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으로 첫 번째는 x도만큼, 두 번째는 2x도만큼, 세 번째는 3x도만큼 회전시켰더니 다섯 번 만에 처음으로 원래 직선과 일치하였다. 이때 가장 작은 x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직선이 일단 이렇게 있어. 첫 번째는 x도만큼 회전시켰어. 두 번째는 2x도만큼 회전시켰어. 세 번째는 3x도만큼 회전시킨 거겠죠.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몇 번 만에? 5번 만에 처음으로 원래 위치로 돌아왔대요. 그렇다면 x 더하기 2x 더하기 3x 더하기 4x 더하기 5x까지 할 거고 더한 거고 이게 몇 도란 얘기예요? 180도란 얘기겠죠. 그럼 x를 구할 수 있겠네요, 지우라? 구할 수 있어요. 구하세요. 네. 5, 6, 15, x는 180. 네? 틀렸어요? 안 틀렸는데. 맞으니까 적고 있죠. 3, 10, 31, 2, 33. 180을 15로 나누라고요. 네. 나누기 15는 12번. x가 12인 거죠. 12번이 아니라. 네. x는 뭐예요? 아니요. 도는 이미 문제에서 얘기해 줬어요. 내가 생략했는데 x도 2x도 3x도라고 했으니 그냥 x는 단위가 없습니다. 네. 오케이? 들었어? 그럼 지우한테 하나 물어봐야지. 지우야, 네. 시계에서 네. 시계바늘은 네. 한 바퀴 도는데 네. 시침은 네. 몇 시간 걸려? 시침이 뭐예요? 시계 볼 줄 몰라? 표만이 잘. 아니,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야. 시계를 볼 줄 모르는 거야? 시계 볼지는 않는데 응. 시침이 몰라요. 시간을 표현하는 침. 몇 시간 걸리냐고요? 한 바퀴 도는데. 표현 4시간.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시침. 시계가 있고요. 2시 55분 이런 식의 표현을 하잖아요. 네. 둘 중에 어떤 게 시침일까요? 짧은 거요. 됐죠? 네. 자, 시침이 한 바퀴 도는데 몇 시간 걸릴까? 12시간. 됐을까요? 생각하고 대답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네. 뭔가 빠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생각하지 않고 대답을 하거든. 네. 그래서 틀려요. 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맞아 들어간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고 오류가 생겨버려요. 그런 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고 말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거든. 어? 다시 시침은 한 바퀴 도는데 몇 시간 걸린다고요? 12시간. 12시간. 한 바퀴는 몇 도예요? 360도요. 일단 이거 도는데 12시간 걸려요. 그쵸? 그러면 1시간에 몇 도 움직이는 걸까? 30도가 움직여요. 근데 우리는 분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 됐죠? 그러면 1시간이 몇 분일까요? 60분이요. 이렇게 하면 각도를 분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쵸? 얘 의미가 뭘까?
속도랑 똑같아요. 계산하면 0.5 나와요. 분당 0.5도씩 움직인다. 됐을까요? 지율아! 난 지율이 불렀어. 지율아! 분침은 1시간에 몇 바퀴 돌을까? 1시간에요. 3바퀴. 1바퀴. 한 바퀴 돌아요? 네. 자, 360분 도는데 1시간 걸리고요. 그 1시간은 몇 분이라고요? 그럼 얘 의미가 뭐냐면 속도랑 똑같아요. 분침은 1분당 6도가 움직인다고요. 우린 이걸 통해서 시침의 각도와 분침의 각도를 구할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자. 우리가 각도를 이야기할 때 시작점이 같은 반직선 두 개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뭐가 약속이 돼 있냐면 실은 하나는 기준 잡고 하나가 움직인 각도라고 약속되어 있는 게 맞아요. 됐죠? 그래서 이 시계에서 0도의 기준은 어딜까? 맞아, 12시. 맞는데 왜 말하다 말아? 시침이든 분침이든 시계에서 0도의 기준은 12시입니다. 여기부터 0도야.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시침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요만큼의 각도를 구하는 겁니다. 우린 항상. 분침도 0도의 기준은 12시고요. 이건 기준한 거야. 분침이 이렇게 있으면 이 각을 재는 구하는 겁니다. 요 개념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됐죠? 자, 이제 문제를 볼게. 5시와 4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키며 평각을 이루는 시간은이에요. 그럼 시계를 먼저 상상을 해보자. 5시와 4시 사이야. 3시, 6시, 4시. 4시, 5시. 그쵸? 맞나요? 그럼 시침이 이쯤에 있을 거야. 그러면서 분침은 시침과 서로 평각을 이루며 반대 방향으로 간대. 됐죠? 이랬을 때 평각을 이루는 요 상황을 만드는 시간을 구하시오라고 했고요. 그럼 얘가 180도라고 봅시다. 그러면 내가 노란색을 시침으로 생각한 거야. 표현한 거야 지금. 자, 0도를 기준으로 시침은 이만큼 움직였고요. 0도를 기준으로 분침은 이만큼 움직였어요. 맞죠? 그래서 분침이 움직인 각도에서 시침이 움직인 각도를 빼면 몇 도다? 지유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눈 내리고 있잖아. 분침이 움직인 각도에서 시침이 움직인 각도를 빼면 몇 도다? 180도. 그 얘기죠? 그럼 우린 등식을 만들 수 있겠죠? 됐을까요? 자, 이제 분침이 움직인 각도를 구합시다. 분침은 매 시간 0도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분침이 움직인 각도는 시간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분하고만 관계가 있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4시와 5시 사이니까 정확하게 4시 몇 분이니 이거 찾는 거거든. 됐을까요? 네. 그러니 분을 x로 둘 거야. 그러면 분침이 움직인 각도는 6도씩 x분 움직인 거예요. 끝났죠?
이제 시침이 움직인 각도 할 거야. 시침은 이렇게 봐도 돼. 4시간 X분 움직였잖아. 그럼 4시간이면 얼마야? 6, 4, 24, 240분 움직인 거잖아요. 그래서 240분 움직인 거에다가 X분 더한 거에다가 0.5를 곱해주면 돼요. 됐을까요? 근데 우리 요거 하나 아까 잠깐 얘기했지. 시침은 1시간당 몇 도 움직인다? 30도. 본인이 얘기했으면서. 시침은 1시간당 몇 도 움직인다고요? 30도 움직이니까 4시간 미리 하자고요. 4시간 맞지? 3, 40이 120도에다가 0.5도씩 X분 움직인 거. 됐을까요? 이렇게 빼면 몇 도다? 등식 만들었고요. 이제 1차 방정식 해결하시면 됩니다. 내내 딴 거 하다가 이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거 만드는 과정이 중요해서 이걸 오래 얘기한 거라니까. 계산하는 건 알아서 해도 돼요. 식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한 거야. 아, 이겁니다. 쏘리. 괄호 안 했네. 그러면 각도 생략할게요. 단위. (5.5로) 나눴어. 10분의 55분의 10을 곱하면 되나요? 그러면 5로 나눠 11분의 2, 11분의 120. 단위는 분.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시각은 4시 11분의 120분입니다. 왜? 뭐 틀렸어? 잠깐만. 초까지 얘기했어? 와. 그러면 해야지. 그럼 얘 대분수로 바꿔야 돼요. 오케이? 그럼 11분의 120분을 대분수로 바꾸면 10과 11분의 110. 10분인가요? 그죠? 그럼 얘한테 60을 곱하면 초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10 더하기 10분 11분의 120초 이렇게 보면 되나? 잠깐만요. 잠깐 다시 해볼게요. 시침과 분침이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키며 평가를 4시와 5시. 시침 4시와 4시. 분침. 그러게 10분이면 안 되는데 50분이 넘어가야 되는데. 시침 먼저 보면 4시 3, 4, 12, 120에 0.5에서 맞고. 여기서 틀렸구나. 쓸데없이 암산하다 틀렸다. 아씨. 300이네요. 그쵸? 300 곱하기
5.5분의 1, 10분의 55, 55분의 10 이거 맞죠? 까지는. 그러면 역시나 11분의 2가 되고 11분의 600이 돼요. 그쵸? 그러면 대분수 바꾸면 600을 11로 나눕시다. 얼마 나와요? 내가 해야 되겠지? 안 해주겠지? 그죠? 55, 0, 5, 4, 44, 6. 이거 맞죠? 그러면 분인데 54와 11분의 6분인 거죠. 그럼 얘는 54분 11분의 6분을 초로 바꿀 거니까 60을 곱하면 돼요. 11분의 360 초로 그냥 바꿔보시면 돼요. 자, 다음 단원. 필요한 거 정리하셨죠? 네. 있는 날에 파티하면 안 돼요? 왜요? 열심히 끝났으니까요. 열심히 했어요? 하려고 했어요. 하고 나서 얘기해야죠. 열심히 했으면 하자고 안 해도 할 건데 열심히 해야죠. 그게 문제죠. 파티 먼저 결정하면 안 되죠. 그죠? 그거는 그때 가서 결정해도 돼요. 자, 일단 위치관계. 나는 위치관계는 딱 요 표 하나로 설명을 끝내거든요. 점과 선과 면의 위치관계인데 점과 점, 점과 선, 점과 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건데요. 항상 평면상에서와 공간상에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들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잘 생각해 봅시다. 점과 점의 위치관계 얘기할 때는 끝없는 애들만 갖고 얘기해요. 선분이나 뭐 면이 뭐 사각형 이런 애들 갖고 안 해요. 표현을 사각형으로 하지만 실은 전체 면이에요. 오케이? 선을 선분으로 표현하지만 실은 직선이에요. 오케이? 위치관계는 이런 애들만 갖고 합니다. 자, 다시 이제 갑시다. 점과 점의 평면상에서 위치관계예요. 됐죠? 점과 점의 평면상에서 위치관계는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거나 두 개밖에 없어요. 얘를 공간으로 흘러간다고 쳐도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거나 두 개밖에 없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점과 점의 위치관계는 이 정도로 끝내요. 얘들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중복돼서. 그럼 점과 선의 위치관계 얘기할게요. 선이 있고 점이 있어요. 끝없는 애들이에요. 평면상에서의 점과 선의 위치관계는 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점이 선 위에 있거나 선 위에 있지 않거나, 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선이 점을 지나거나 지나지 않거나, 이 표현밖에 없어요. 이게 공간으로 가도 똑같죠. 공간으로 가도 점이 선 위에 있거나 위에 있지 않거나, 선이 점을 지나거나 지나지 않거나. 이게 정의가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이 나중에 가서 이상한 얘기들 해요. 점이 선 위에 있는데요? 왜? 선 위에 있잖아.
그거 정의 내린 거예요, 여기서. 됐나요? 점이 선 위에 있거나 위에 있지 않거나. 여기 있어도 위에 있지 않은 거예요. 선이 점을 지나거나 지나지 않거나. 평면이든 공간이든 용어가 똑같습니다. 점과 면의 위치 관계. 평면에서는 점이 면 위에 있다 밖에 없어요. 면이 점을 포함한다 밖에 없다고요. 이게 공간으로 가면 위에 있다, 위에 있지 않다.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다. 이거밖에 없어요. 됐을까요? 어려워? 안 어려워요. 그냥 얘를 그냥 풀어놓은 거야, 책은. 그쵸? 그럼 얘를 갖고 얘기하면서 책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얘가 중요해. 선과 선의 위치 관계. 자, 평면상에서 선과 선의 위치 관계는 지우라. 뭐뭐뭐 있어? 선과 선이요. 평면상에서 선과 선의 위치 관계. 꼬인 위치에 아니 평행하다. 맞아, 평행하다. 책이에요. 평행하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 합체 진짜 씨. 좀 복습해. 네. 평면상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일치한다. 만나지 않는다. 즉 평행하다.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중에서 좀 특이한 아이가 뭐가 있을까요? 직교한다. 90도로 교차한다. 이거입니다. 얘를 공간으로 넘어가는 순간 공간에서 이 세 가지 일치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하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가 더 생기는 거야.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이걸 뭐라고 부른다? 지우라? 꼬인 위치. 꼬인 위치는 공간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알고 있어야지. 어떻게 평면상에서 위치 관계에서 꼬인 위치가 나와? 그럼 꼬인 위치 어떻게 찾는 거다, 지우야?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찾는 거냐고.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찾는 거냐고. 평행한 거 지우고 만나는 거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다 뭐다? 꼬인 위치예요. 면과 선 사이에 꼬인 위치가 존재하는 거지. 아니요? 아닙니다. 공간상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꼬인 위치가 존재하는 겁니다.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거. 그러니 평행한 거 지우고 만나는 거 지우고 나머지가 뭐다? 꼬인 위치. 됐습니까? 그럼 선과 선의 위치 관계도 끝났어. 진짜 별거 없죠? 선과 면의 위치 관계. 평면상에서의 선과 면의 위치 관계는요. 위에 있다. 포함한다. 이거밖에 없어요. 선이 면 위에 있다. 또는 면이 선을 포함한다. 이 말밖에 없어요. 공간으로 넘어가면 만나지 않는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평행하다. 됐을까요? 면과 선의 위치 관계에서 만나지 않으면 평행하다입니다. 자, 이렇게 있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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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만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평행하다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이 선이 조금이라도 기울었거나 면이 조금이라도 기울으면 어떻게 될까?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 중에 특이한 경우가 뭐다? 직교한다. 90도로 만난다. 이때 무슨 점이 생긴다?
교점이 생긴다. 진짜 내가 물어보고 내가 대답하고 진짜. 됐을까요? 자, 면과 선의 위치관계 포함한다, 만나지 않는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있습니다. 됐죠? 이제 면과 면의 위치관계만 하면 되죠. 자, 면과 면의 위치관계, 평면상에서의 면과 면의 위치관계는 얘기할 게 있다 없다? 없다. 딱 하나예요. 일치한다. 그죠? 이제 공간상으로 넘어가시면 면이 아까 얘기했죠. 면이 직사각형으로 표현되어 있고 보통 사각형, 삼각형으로 표현되어 있다지만 위치관계에서는 끝없는 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치한다, 한 선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밖에 없습니다. 만나지 않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평행하다라고 부르고요. 면과 면이 만날 땐 항상 한 선에서 만나겠죠. 자, 한 선에서 만나는 경우 중에 가장 특이한 경우가 뭐가 있다고요? 직교한다가 있다고요. 됐습니까? 자, 이게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린 거고요. 됐죠?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린 거고, 우리가 이제 이거 외에 이제 문제에서 이제 위치관계를 이야기하려면 직육면체 그려놓고 공간상에서 위치관계, 직육면체 그려놓고 하면 돼요. 이거 보여드릴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제 빨리 풀면서 넘어가 버립시다. 개념학인 문제들은 일단 그냥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평행 안 했구나. 미안합니다. 평행선 안 했구나. 요 얘기까지 하고 갑시다. 개념. 자, 동의각과 엇각에 대한 이야기 하고 갑시다. 자, 동의각과 엇각을 찾으면 어떤 상황에서만 찾는다, 지우라? 저요? 응. 서로 같은 위치에 있는 두 각. 내가 그렇게 설명한 적 있어? 동의각과 엇각 어떤 상황에서만 찾는다? 한 평면 위에서 서로 다른 두 직선 M이 한 직선 N과 만나서 생기는 8개의 너와 내가 그동안 수업한 건 뭐니, 지우라. 진짜. 잊어버리지 마. 외워도 좋아. 네. 네.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야. 어떤 상황에서는 항상 이 상황만 찾으면 돼요. 아무리 복잡해도 동의각과 엇각을 얘기할 거면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만 찾으시면 됩니다. 이랬을 때 다른 한 직선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직선이 만들어지는 각들 중에서 동일한 위치에 있는 각을 동위각이라고 부르고요. 엇갈린 위치에 있는 각을 엇각이라고 불러요. 됐을까요? 얘를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 듣고 있니, 지우야? 네.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 총 8개의 교각이 생기는데 이 중에 4쌍의 막곡지각으로 구분지을 수 있어요. 또한 4쌍의 동의각으로 구분지을 수 있고요. 2쌍의 엇각으로 구분지을 수 있어요. 즉, 요 상황에서 엇각은 몇 쌍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2쌍. 2쌍만 존재해요. 어떻게 존재해요? 엇갈린 위치에 있는 각으로 존재해요. 이거를 내가 아니라 여러분이 말할 줄 아셔야 이거 가지고 문제를 보는 겁니다. 동의각과 엇각은요,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이 만날 때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서로 다른 두 직선과 다른 한 직선이 만날 때 총 8개의 교각이 생기는데 걔들 중에 4쌍의 막곡지각으로 구분지을 수 있고요. 4쌍의 동의각으로 구분지을 수 있고요. 2쌍의 엇각으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8개의 교각을. 이거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럼 동의각은 어떻게 찾는 거냐? 서로 다른 두 직선과 다른 한 직선이 만날 때 다른 한 직선을 기준으로서 만들어지는 각들 중에서 동일한 위치에 있는 각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엇각은요, 엇갈린 위치에 있는 각들을 찾으시면 되고요. 막곡지각은 알고 있죠?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 안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럴 때 동의각 또는 엇각의 크기가 같으면 서로 다른 두 직선은 어떻다? 평행하다예요.
그건 정의예요. 그쵸? 그래서 그건 그냥 알고 가시면 돼요. 찾을 줄만 아시면 돼. 서로 다른 두 직선과 다른 한 직선이 만날 때 동위각의 크기가 같으면 서로 다른 두 직선은 평행하다예요.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 억각의 크기가 같으면 서로 다른 두 직선은 평행하다예요. 반대도 가능합니다. 우리 모든 개념은 순방향과 역방향을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순방향 얘기하고 역방향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역방향은 안 된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순방향 얘기하고 역방향까지 이야기하면 둘 다 된다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평행선에서 동위각과 억각은 그러니까 동위각 서로 다른 두 직선과 다른 한 직선이 만날 때 동위각 또는 억각의 크기가 같으면 평행하다잖아요. 반대 역방향 평행한 두 직선은 동위각과 억각이 같다. 이것 또한 성립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평행선 이야기할 땐 무조건 동위각과 억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각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평행선을 찾으려면 서로 다른 두 직선과 다른 한 직선이 만날 때를 가지고 동위각 또는 억각의 크기가 같음을 확인만 해주면 돼요. 그거 갖고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모든 거의 기준은 딱 하나. 일단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 이걸 찾을 수 있냐 없냐예요. 아무리 복잡한 상황에서도 평행선 그리고 동위각 억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면 서로 다른 두 직선과 다른 한 직선이 만날 때 가지고 얘기하시면 돼요. 찾거나 만들어내거나. 그만큼 중요한 건데 외워도 좋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까먹어버리면 돼. 안 돼. 근데 왜 까먹어? 복습하세요. 그럼 평행선에도 개념이 이게 다예요. 자, 20쪽 고난도 문제 한번 쭉 풀어보면서 숙제는 최고 수준까지 낼 거고요. 만약에 시간 안에 못 풀면 나머지는 다 숙제입니다. 자, 1번 오른쪽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자, 오른쪽 그림을 봤더니 L, M, N이 있고요. 여기가 점 B, 여기가 점 A, 여기가 점 C, 안에가 점 D, 여기가 점 E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자, 찾으래요. 1번 점 A는 직선 M 위에 있다. 맞고요. 2번 직선 N은 점 E를 지난다. N은 E를 맞고요. 3번 점 C는 두 직선 L과 N의 교점이다. 맞고요. 4번 두 직선 L과 M의 교점은 두 개이다. 두 직선 L과 M의 교점은 두 개이다. L과 M. 어이씨. 한 개죠? 그쵸? 다음에 5번 점 D는 직선 M 위에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됐을까요? D는 직선 M 위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쵸? 자, 2번 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세 직선 LMN에 대하여 옳은 것을 보게서 모든 것을. 얘는 한 평면 위에 있는 서로 다른 직선에 대한 얘기예요. 자, 기억에 대한 이야기 합시다. L과 M이 평행이면 평행이고 M과 N이 평행이면 그럼 M과 평행한 거 이쪽에 그리든 이쪽에 그리든 N으로 얘기하면 되고요. 공간이 아니라 한 평면이니까 그냥 평면에서 보시면 돼요. 그럼 L과 N은 평행이다? 맞네요. 니은 L과 M이 평행이고 쓸까? 다시. M과 N이 수직이면 M과 N이라는 애가 수직으로 이렇게 그려버리면 되겠죠. 평면상에서 얘기니까 쉬운 거예요. 그러면 L과 N은 수직이다? 당연히 되죠. 니은도 맞고요. 디귿 L과 M이 수직이고 자 L이 있고 M이 수직이래요. 다음에 M과 N이 수직이면 M과 N이 수직이야. 그럼 이렇게 수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N. 그럼 L과 N은 평행이다? 맞네. 그쵸? 리을 L과 M이 수직이고 L이 있고 M이 수직이야. M과 N이 평행이면 M과 N이 평행이야. 그럼 얘가 수직일 수밖에 없고요. L과 N은 평행이다.
아니죠? L과 N은 수직이죠. 그쵸? 그래서 맞는 건 기억, 니은, 디귿이니까 답은 4번. 3번 갑시다. 같이 보고 있는 거 맞아? 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5개의 직선 ABCDE가 있다. ABCD가 다음 네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두 직선 C와 E의 위치관계를 기호로 나타내시오. 직선 5개고요. 한 평면 위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려보란 얘기예요. A와 B가 평행하다. 자, A라는 직선, B라는 직선이 평행해요. B와 C가 수직이다. B와 수직인 거 하나가 C에. A와 D가 수직이다. D도 여기다 그냥 그립시다. 수직이래. D와 E가 수직이다. D와 E가 수직이야. 뭐 이쪽에 그립시다. 수직이. 이럴 때 E와 C의 위치관계 수직이죠. 뭐. 4번 오른쪽 그림은 요 그림이고요. 정육면체의 한 면과 옆면이 모두 정삼각형인 사각뿔의 밑면이 서로 완전히 포교지로 붙여놓은 입체도형이다. 이 입체도형에서 각 모서리를 연장한 직선을 그을 때 직선 AB와 평행한 직선의 개수 A. 그러니까 AB를 찾아야 되네. 여기가 A, 여기가 B고요. 얘랑 평행한 직선의 개수가 A래요. 일단 구해버립시다. AB와 평행한의 직선 1개, 2개, 3개밖에 없죠. 뭐. 그죠? 3. 다음에 직선 BC와 꼬인 위치에 있는 BC가 누구니? BC가 얘죠. 얘와 꼬인 위치에 있는 직선의 개수를 B래요. 그럼 BC와 꼬인 위치, 이 BC와 만나는 거 지우고요. 평행한 거 지우시면 됩니다. 여기도 만나지. 그러면 꼬인 위치에 있는 개수는 1개, 2개, 3개, 4개, 5, 6개 있네요. 다음에 직선 CD와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의 개수래요. 직선 CD는 얘가 D겠네. 그치? 얘와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의 개수를 C라 하재요. 그러면 얘와 수직이면 1개, 2개, 3개, 4개. 얘는 수직이라 말할 수 없네요. 그쵸? 얘들의 합액값 구하래요. 13. 지웁시다. 5번. 오른쪽 그림은 정육면체에서 일부를 평면으로 잘라내고 남은 입체도형이다. 이 입체도형에서 각 모서리를 연장한 직선을 그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아이씨 그리란 얘기네. 자, 일단 직선 AB와 평행한 모서리는 2개이다. 찾읍시다. 직선 AB 얘랑 평행한 거 찾을 거야. 여기 1개 있고요. 여기 1개 있고요. 짧아도 찾는 거예요.
뭐 진짜 두 개밖에 없네. 그죠? 다음에 2번 직선 BC와 수직으로 만나는 모서리. 직선 BC 얘고요. 얘랑 수직으로 만나는 모서리는 한 개, 두 개. 점선은 아니니까. 아니고 세 개, BC지. BC. 한 개, 두 개밖에 없네요. 3번 직선 FG와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FG와 얘와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니까 얘 연장까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가 있습니다. 이거 될까요? 연장하는 것까지 생각해야 돼. 그쵸? 여기서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위치관계는 항상 끝까지 연장시켜서 보셔야 됩니다. 4번 직선 AD와 꼬인위치에 있는 직선. 자, 직선 AD 얘와 꼬인위치에 있는 직선이니까 일단 지워야 돼. 만나는 거 지워야 돼요. 평행한 거 지워야 돼. 그리고 혹시나 해서 색깔로 바꿔가면서 세버릴 거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네요. 5번 직선 CG와 꼬인위치에 있는 직선. 아우, 그림 또 그려야 되는가? 색깔 바꿔서 합시다. CG. 얘와 꼬인위치에 있는 직선 찾으래요. 그러면 만나는 거 지워야 돼. 그리고 평행한 거 지워야 되는데 얘랑 평행한 건 안 보이네요. 그쵸? 만나는 것만 잘 지우면 될 것 같아. 이제 세봅시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얘는 만날까? 얘는 만난다고 봐야 돼? 어떻게 돼? FG가? 잠깐만요. 평면으로 잘라냈다. 얘는 만난다고 보는 게 맞겠다. 그럼 몇 개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죠? 그쵸? 5번은 틀렸네요. 6번으로 갑시다. 찾는 방법이 중요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만든 사각기둥의 각 모서리를 연장한 직선 중 IJ와 꼬인위치에 있는 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인데 얘 같은 경우는요. 그냥 일단은 그리셔야 됩니다. 그리셔야 되는데 일단 밑면은 정사각형이고요. 이렇게 올라갈 건데 한쪽은 높게 한쪽은 낮게 올라가서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것 같죠? 좀 극단적으로. 그쵸? 그래서 이렇게 높은 데 있는 게 E와 F. 여기가 E와 여기가 F고요. 찾아야지 이제.
F와 만나는 게 B. 요것만 잘 그리면 찾는 건 금방 해요. 쭉 해서 여기가 G 그리고 A네요. 그러면 이쪽이 D이고요. A와 C가 또 만나네. 그 다음에 각각 아래가 D의 아래가 I고요. A의 아래가 M이고요. B의 아래가 N이고요. E의 아래가 J이고요. 또 뭐가 빠졌냐? F의 아래가 K, G의 아래가 L, 다 했나? C의 아래가 H,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자, I, J와 꼬인 위치니까 I를 내가 어디로 놨냐? I가 D의 아래가 I, J, 얘와 꼬인 위치에 있는 거 찾으래요. 자, 얘와 꼬인 위치에 있는 거 찾을 거니까 만나는 거 지워버릴 거고요. 얘랑 평행한 거 지울 건데 얘만 지우면 되네요. 그쵸? 나머지는 꼬인 위치입니다.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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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요. 개수 구하는 거야? 개수 구하시오. 그러면 1개, 2개, 3개, 4개, 5, 6개네요. 그쵸? 얘가 IJ 맞잖아. 평행한 거 지웠고 만나는 거 지웠고 IJ 위치 이거 맞는데? 연장. 그러네. 얘 빼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지워야 됩니다. 얘 만나는 겁니다. 오케이? 연장, 연장. 그쵸? 그래서 몇 개? 5개가 답입니다. (7번) 공간에서의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아우, 이거 다 해야 되는데. 기억,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한 평면 위에 있다. 공간에서의 위치관계. 직육면체 위에서 봅시다. 자,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만나든 이렇게 만나든 어쨌든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을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한 평면 위에 있다. 맞고요. 서로 평행한 두 직선은 한 평면 위에 있다. 서로 평행한 두 직선은, 그러니까 평행한 직선들은 얘랑 평행한 거 따져보면 얘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서로 평행한 두 직선들은 뭐야? 한 평면 위에 있다. 얘기할 수 있고요. 그쵸? 그죠? 한 평면 위에 있으면서 서로 만나지 않은 두 직선은 꼬인 위치에 있다? 아니죠? 한 평면 위에 있다는 얘기는 꼬인 위치를 얘기할 수조차 없겠죠? 그쵸? 디귿은 안 되고요. 한 직선에 평행한 서로 다른 두 직선은 만나지 않는다. 자, 하나의 직선이 있고요. 평행한 두 직선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쵸? 이 둘은 만나지 않는다. 평행하니까요. 되고요. 미음, 한 직선의 수직인 서로 다른 두 직선은 평행하다. 자, 하나의 직선에 수직인 두 직선은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쵸?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어. 그리고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거든요. 됐죠? 평행하다고만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리을입니다.
음. 일단 오늘 풀이는 7번까지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8번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또다시 할 텐데 일단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되고 문제 좀 살짝 봤을 때 그 개념 6의 동위각과 억각 역시나 서로 다른 두 직선과 다른 한 직선이 만날 때를 여러 번 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다음에 평행선의 성리니까 평행하다라고 가정했을 때 동위각 그리고 억각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 그걸 이용하시면 되는데 또 역시나 동위각과 억각을 이야기할 때 평행한 두 직선과 다른 한 직선이 만날 때를 가지고 찾으셔야 되는 거야. 그걸 만들던가 찾던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됐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문제들은 그걸 밑바탕으로 보시면 조금 될 거고요.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숙제는 25쪽까지 할 거고요. 풀이는 8번부터 다시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